네, 금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모닝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도 그렇고요. 외국인 매도가 일단 주 원인인데 다음 주 시장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이번 주 시장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도 많이 빠져서 말이죠. 네. 이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 매물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라도 어떻든 반대로 모양이 좀 나타나야지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주춤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정리를 드리면 지난 9월 17일과 어제 그제죠. 우리 거래일로 봐서는요. 10월 8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1조 8,75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지수는 2,062포인트에서 1,965포인트, 즉 100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 매물이 있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강세였고 엔화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원화는 상대적으로 또 약세를 좀 나타났고, 그 원화는 그 엔화 대비 원리 급격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여러분들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엔화 대비 원화는 950원 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986원 정도, 990원 위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는 1,073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원화 달러 대비 원화 그리고 엔화 대비 원화가 1,070원에서 80원 그리고 엔화 대비해서 1,110원 110원 정도까지 11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을 맞으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변화가 좀 나타나면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율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나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한 차익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좀 하락해 있는 구간이어서 약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 수익의 구간이 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어제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지만 환율과 우리 시장의 낙폭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변화, 수급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저께 그러니까 특징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중심종들이 워닝 IPS를 비롯해서 하나마이크론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소형 제약주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호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대원제약, 환인제약을 비롯한 신호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컴투스, 게임빌, 썬데이토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주요 대형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의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전체 시장은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외국인 수급에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팔고 개인과 기관이 사는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수요일장에서 외국인은 이제 선물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급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감 느끼는 분들 많고 뭐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죠. 일단 정부에서도 이 주식이라든가 시장 활성화 대책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자세히 들어봤으면 하고요. 어떤 대응도 필요할까요? 네,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장은 글로벌 대외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그 부분을 뭐 여러분들 많은 전문가들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향후의 방향, 우리의 전략 이런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의 현재의 현실을 본다면 개인 투자들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저변동성 시장이 있었고요. 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기관들이 더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 정책적인 요인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령 하나를 예를 든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주식시장의 투자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시장 주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해외 경기 상황이나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에 우리나라 시장이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 인덱스의 펀드들이나 인덱스의 매매는 외국인들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개별 종목은
일부 종목의 차별화와 집중화, 쏠림이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위험 회피 성향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ELS나 ELB 그리고 정자 단기 사채, 전단체, 신탁 등에 계속 자금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위험회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에 의해서만 시장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증권거래세 인하나 일중 주가 변동폭 확대 30% 확대한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 급등락 제동 장치를 지금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선물 종목 확대 및 유동성 제공 그리고 5번이나 연기금 등의 국가기관들의 차익거래 비과세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배당 유동 정책 이런 정책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거래세 인하 부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사실 장사를 하는 증권사의 수수료보다도 10배, 30배나 높은 증권거래세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나 업종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본이나 연기금 같은 데에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차익거래 비과세한다는 부분은 과거의 형평성 문제로 과세했죠. 이것은 비과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또는 윗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때 방어할 만한 국내 기관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더더욱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외국인들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 또는 유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정책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일단 증권업종도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이나 금융상품 비중을 계속 높여서 그쪽에서 수익이 나는 증권사들 이런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다소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한국금융지주 같은 그런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예를 든다면 그리고 고배당 자산가치 높은 그런 기업군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배당을 논할 수밖에 없고 좀 전에 뉴스에도 나오지만 청산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즉 시장이 어려울 때는 PBR 기준으로 절대 저 PBR 종목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쏠림이 나타나면서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의류, 즉 경기 비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린다면 저성장 국면에서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소위 대차거래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공매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쇼커버링하고 그래서 그러한 구간에서 박스권에 있으면서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네. 공부를 좀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네.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 그리고 주식 선물 지금 유동성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 그리고 ETF 이런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분명히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수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런 쪽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들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계속 바닥에서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지난 수요일장에서 약간 이렇게 반등하려는 모습 좀 보이기는 한 것 같고요. 또 신고가 찍는 종목들은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서 박스권에 있는 동안에는 과거 일본에도 그랬듯이
그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인 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것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내가 투자할 종목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풀을 정해놓고요. 네.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매매 전략으로는요. 시고가 내면서 상승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보유하면서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고요. 납법과대나 밑에서 조정 후에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쭉 들고 가지 마시고 단기 거래를 하는 것이 지금 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시장 풀을 말씀드렸는데 네. 시장의 풀에 대해서는 제가 종목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적어왔는데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풀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사고 또 올라가면서 좀 정리하고 이러면서 계속 보유 물량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현재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투자 전략으로요. 이 신고가 상승 종목은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좀 권해 주셨고요. 낙폭 과대주는 조정에 좀 반등 종목을 단기 거래해 보시는 건 어떠냐 하셨고, 좀 유망주 관련해서는 뭐 제약 바이오나 게임, 음식료 또 전기전자 뭐 파트에서 주셨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